255화. 늦가을의 붉은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대지를 스치며 지나갔다. 이헌성, 아니 예송리게라 불리던 그는 깊은 고뇌와 부푼 야망을 품은 채 천천히 당의 수도 장안으로 향했다. 말갈의 기수들은 그의 곁을 엄호하며 황제에게 바칠 조공을 실은 마차를 호위하고 있었다. 길은 험난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들은 단순한 조공사절이 아니었다. 그들은 운명을 걸고 이 길을 나선 이들이었다. 장안의 성벽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 거대한 성벽은 하늘과 맞닿은 듯 높았고 그 웅장함은 보는 이의 숨을 막히게 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 그곳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위엄으로 이헌성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그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무겁고도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당의 힘을 이용해 발해를 무너뜨린다면 결국 남는 것은 나뿐일 것이다. 그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황제와의 만남은 단순히 형식적인 조공의 예가 아니라 그의 운명을 뒤바꿀 거래가 될 터였다. 당의 궁궐에 도착했을 때 이헌성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곳은 한나라의 심장이라 부를 만했다. 비단으로 감싼 천장은 끝없이 높아 보였고 정교한 문양들이 바닥과 벽을 수놓으며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마치 신화 속의 궁전이 현실에 펼쳐진 듯했다. 그는 그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이내 숨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갔다. 황제 현종은 웅장한 용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황제의 앞에서 이헌성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의 뒤에는 조공을 실은 신하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무겁고 결연했다. 황제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누구도 거설 수 없는 것이었다. 너는 단지 조공을 바치러 온 것이 아니겠지.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이헌성의 속내를 꿰뚫고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이헌성은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폐하께 충성을 바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결단이 섞인 묘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현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강렬한 의도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좋다, 그는 말했다. 너의 충성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에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하겠지. 예송리게는 과거의 이름이다. 이제 너는 이헌성이라 불릴 것이다. 황제의 목소리는 마치 단순한 선포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그의 운명을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이었다. 이헌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새로운 이름 속에는 황제가 그에게 부여한 역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당나라의 뜻을 품고 발해와 말갈을 뒤흔들 운명이었다. 황제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나의 뜻을 펼칠 사신국이 될 것이다. 발해를 견제하고 그들의 약점을 내게 보고하라. 너의 민족이 당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이헌성은 그 말 속에서 황제가 원하는 바를 읽었다. 그는 단순한 충성심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었다.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황제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의 야망을 실현할 기회였다. 그는 당의 힘을 이용해 발해를 약화시키고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폐하의 뜻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헌성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종은 그의 태도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발해는 강하지만 너의 결의가 있다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민심은 흩어져 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너의 몫이다. 이헌성은 궁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황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위험은 명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도전이었다. 발해를 무너뜨리고 나만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헌성은 속으로 다짐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나아갈 길은 황제가 허락한 동시에 시험하는 길이었다. 그의 손에는 당의 힘이 쥐어졌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는 칼날이기도 했다. 황궁의 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예송리게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이헌성이었고 그 이름 아래 그의 야망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256장. 무왕대무에는 왕좌에 깊이 기대어 앉아 북풍의 거센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한기 가득한 공기가 방안을 휘돌며 거대한 청동 문풍지를 흔들고 마치 그 자체가 전쟁의 전조처럼 울려 퍼졌다. 대무의 눈빛은 이미 서리빨처럼 차가웠지만 흑수말깔이 당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그의 감정은 더 깊고도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았다. 감히 그들이 당에 붙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나 방을 가득 채웠다. 왕좌 주변의 무릎 꿇은 대신들과 장군들은 숨소리조차 삼키며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렸다. 폐하. 대문예는 신중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흑수말갈의 이헌성은 족장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과 손을 잡은 것도 그의 세력을 굳히려는 처사일 뿐이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벌인다면 당과 거란, 돌궐까지 우리의 약점을 노릴 것입니다. 방 안에 흐르던 긴장감이 무거운 숨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대문예는 그의 말이 무왕의 분노를 완화시켰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장문휴, 무왕이 날카롭게 외쳤다. 깊은 울림이 천장을 치고 돌아왔다. 장문휴는 차분히 앞으로 나섰다. 폐하, 대문예의 말씀대로 당장의 전면전은 적절치 않사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신을 보내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고 그들의 반응을 정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왕좌 주변의 신하들 사이에 미묘한 동요가 일었다. 그러나 장문휴는 이어지는 무왕의 시선을 꿋꿋이 받아냈다. 그대가 옳다. 사신을 보내라. 무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잊지 마라. 그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발해의 칼날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대문예는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 제가 사신으로 가겠습니다. 흑수말갈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 돌아오겠나이다. 무왕은 대문예를 주시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분노의 불씨가 깃들어 있었으나 신뢰 또한 엿보였다. 그대에게 맡기겠다. 발해의 명운을 걸고 황궁 밖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다. 마치 운명 그 자체가 조용히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대무예의 손에는 차가운 금장검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먼 북녘을 향해 있었다. 흑수말갈과 단기여, 발해의 분노를 시험하지 마라. 밖에서는 또다시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마치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암시하고 있었다. 257장. 대문예의 발걸음이 궁성의 화려한 홀을 가로지를 때 그는 연회장의 찬란한 빛과 따스한 환영의 말들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날카로운 경계를 느꼈다. 연회장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의복과 금장식으로 치장된 흑수말갈의 장군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 뒤에는 전사들이 조용히 호위하는 모습이 보였다. 각자의 얼굴은 의연하면서도 방심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대문예는 고요한 호흡을 유지하며 이 순간의 긴장감을 철저히 활용하려 했다. 모든 대화, 모든 시선 교환은 그에게 있어 흑수말갈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단서였다. 대문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이헌성 족장은 갑작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침묵을 요구했다. 모든 소음이 멈추고 홀에는 긴장감이 가득 찼다. 대문예, 이헌성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아래에 감춰진 권력의 무게는 강렬했다. 우리는 동방의 여러 제국과 수없이 마주했지만 그대만큼 우리의 땅에 이토록 대담히 걸어 들어온 이는 없었소. 그대의 목적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는 진실을 나누어야 할 것이오. 대문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족장님,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발해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단순히 우리 왕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땅과 하늘 아래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의 선언은 연회장의 모든 이들의 숨을 멎게 했다. 흑수말갈의 장군들조차 의자의 등받이를 단단히 쥔 채 대문예의 말을 기다렸다. 이헌성은 잠시 침묵한 뒤
날카로운 미소를 띄웠다. 새로운 질서라. 그대는 흑수말갈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대문예는 천천히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며 대답했다. 저는 흑수말갈의 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방향을 잃었을 때 결국 자신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순간 족장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흥미로운 듯 대문예를 바라봤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것이오? 대문예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당과의 연합은 강대하지만 그것이 흑수말갈을 영원히 지켜주진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는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당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 대문예와 이헌성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족장은 천천히 술잔을 들어 올렸고 대문예는 그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다.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헌성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논할 가치가 있을 것이오. 그들의 잔이 부딪히며 울리는 맑은 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하지만 이 순간이 단순한 합의가 아닌 치열한 심리전의 시작임을 그들 둘 다 알고 있었다. 258장. 차가운 안개가 동모산의 성벽을 삼킨 듯 감싸고 있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궁궐 주위의 공기는 숨죽인 듯 고요했다. 전장의 쇠 냄새와 먼지가 아니라 이번엔 서늘한 음모의 기운이 주위를 휘감았다. 궁궐의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대문예의 발소리는 차가운 돌바닥에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안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전진하며 어깨에 들이운 짐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다. 대문예는 마침내 왕좌에 서 있는 무왕의 앞에 섰다. 무왕의 얼굴은 어두웠고 그의 눈동자는 폭풍을 품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대문예는 고개를 숙였다가 침착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대왕께 고하옵니다. 이헌성은 결코 반역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왕의 손이 칼자루로 향했다. 철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대문예, 그대가 감히 짐의 판단을 흔들려 하느냐? 무왕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이헌성이 당과 내통하며 우리 발해를 위협한다는 소문이 벌써 내 귀에 들어왔다. 대문예는 눈을 감고 잠시 심호흡을 했다. 대왕께서 아시다시피 당의 의도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상호 이익을 원할 뿐 이헌성은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의 충정을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무왕은 결단을 내린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는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가 품은 분노는 방 안의 촛불마저 떨리게 했다. 믿음이 깨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며칠 후 발해의 정예 병사들은 전투 준비를 마쳤다. 무왕의 결단은 번개처럼 빠르고 단호했다. 그의 목소리는 성벽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피와 대지가 아닌 우리의 믿음이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